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오늘 보고 온 영화 나이트 플라워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개봉관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홍보사 이 수입사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 Y라고, 이제 이 작품은 메가박스, 그 저기 뭐야, 중앙 계열의 그 메가박스 계열의 그 플러스 M에서 수입을 했는데, 플러스 M이 지금 배급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Y라고, 그 우리나라 한국 영화인데, 그 범죄 영화고, 되게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도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 아, 좀 뭔가 소외되어 있는 영화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영화가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리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M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인 거죠. 프로젝트 Y.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여기 이제 뭐 보면 이 작품이 지금 이제 주력 홍보 작품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플러스 M 나이트 플라워가 그 1월 8일에 개봉이 됐죠. 1월 8일에 개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검색을 해도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 영화 개봉한 게 일본에서도 11월 20, 일본 영화인데 11월 28일 개봉돼서 국내에서의 텀이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감독은 우치다 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는 감독은 아닌데, 이 사람이 미드나잇 스완이라고 2023년도 작품으로 이제 일본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래도 그 인정 감독이 약간 경력이 특이한데, 아버지가 이제 그 뭐 회사 일인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브라질에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브라질 살다가 왔대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기타노 다케시의 조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작가 경력도 있고, 그 지금 이 작품도 자기 원작 소설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치다 에이지가 자기 쓴 소설을 가지고 다시 영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아주 국내에서 히트한 작품은 없는데, 뭐 사실 뭐 꾸준히 이제 필모를 쌓아가지고 경력이 올라오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영화도 되게 사실주의 톤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찾기가 어려워서 네이버 관계 평가에도 올라온 게 없고요. 시네21에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3.9가 일본 사이트입니다. 일본의 리뷰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트가 평균적으로 한 3점, 그 4점 전후로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이트예요. 필립 마크스. 근데 여기인데, 여기가 좀 그냥 한 평균 정도, 뭐 아주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으로 야당, 그러니까 한 3.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9 정도, 별로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가, 일단 이게 그 결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결말이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연 배우들도 일단은 뭐 저도 그 암기가 안 되는데, 일본 배우들, 키타카 케이코라고, 한 데뷔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 배우고요. 모리타 미사토라고 하는 배우는 그 살색의 감독 있죠. 그 넷플릭스에 보는, 거기에 이제 등장해서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한 배우인데, 못 알아봤어요. 한 7kg 정도 살을 찌워가지고 이 작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배우도 아마도 지금 내년에 이제 이어지는 일본 영화의 시상식에, 이제 시상식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상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벌써 둘이 상을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쿠마 다이스케, 뭐 저도 일본 영화의 열렬한 팬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부야 류타, 이 사람이 약간 그 여기서 이제 보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유통하는 그 조직의 보스로 등장하는데, 이게 누군가 했더니 느낌이
그 약간 자유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중성적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이게 뭔가 어떤 캐스팅일까? 어제 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 락밴드 보컬리스트입니다. 그 슈퍼비버라고 일본에서 일본 락 제이락에서 이제 또 꽤 지명도가 높은 밴드의 이제 보컬리스트이고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부카와 키요이코, 그다음에 이케우치 히로유키, 그다음에 오랜만에 보네요. 다나카 레나, 그다음에 미치시 켄 이렇게 조용 라인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두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델마 루이즈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델마 루이즈는 이 그 로드 무비지만 이 영화는 이제 도쿄 안에서 도쿄 23구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주인공 중심 인물은 키타카와 케이코가 연기하는 나가시마 나츠키입니다. 안 헤어질 텐데 나가시마라고 하죠. 자, 나가시마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라서 이 영화가 사실 이제 범죄 영화의 틀 아시죠? 범죄 영화는 그 우리가 스카페이스라는 유명한 브라이언 디팔마의 영화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상승과 파멸입니다. 상승과 파멸의 흐름을 가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범죄자잖아요. 이 주인공들은 이 범죄자입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나가시마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화장실에 나가시마가 앉아 있는데 이제 자주 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깨웁니다. 그래서 나와서 노래해, 네 차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앙일보인가 기사를 봤더니 유흥업소 종사자인데 유흥업소 종사자 맞죠? 근데 이제 약간 한국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스낙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그 일종의 밤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간인데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뭐 가라오케 하고 뭐 그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좀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펑크 음악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지? 뭐 저도 일본어를 못하고 일본 음악도 잘 몰라서 막 뒤져봤더니 플라 컴퍼니즈라는 밴드의 심야 고속이라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 상당히 그 생존 의지를 나타내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렴구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자주적이면서 뭐 길가에 핀 꽃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저 앞만 보고 있다며. 이거 이제 제미나이에서 구글 제미나이 찾았는데 요런 가사래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 그랬더니 이게 플라워치의 심야고속이라는 노래인데 근거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이쪽에 시네마 투데이인데 이 배우가 유명한 양반이니까 이분이 한 20년 만에 노래를 했답니다. 평소에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예, 네, 여기서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슈퍼 네, 네. 여기 나오네요. 예, 뭐 이렇게 그 원래 드라마 미소녀전서 세일러문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이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엄마인 거죠. 일본 말로 옥가상입니다. 자, 나이트 플라워는 그 이 전작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의 미드나잇 스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약간 그 뒷골목의 좀 어두운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나이트 플라워도 그 비슷한 세계에 이제 어두운 세계, 그러니까 어두운 세계지만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을 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나가시마죠. 예, 네, 다시 볼게요. 나 이름을 자꾸 까먹고 있어요. 나가시마 맞습니다. 나가시마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나가시마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영화에 이런 장면들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런 좀 그 빛이 들어오는 장면 같은 거라서 약간의 이제 막연한 희망을 꿈꾸고 있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나가시마의 고단한 삶을 보여줍니다. 나가시마가 이제 이게 나이트 플라워가 그 야화라는 그 꽃이죠. 밤에만 피는 한 번만 피는 꽃인데 이 장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이제 스낙바 장면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스낙에서 이제 그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마담 같은 사람이 이제 술을 갖다가 따라서 그게 보니까 이제 리카 블랙이던데 리카 블랙 따라가지고 이제 그걸
여자 주인공 나가시마한테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음을 본의 아니게 과음을 한 상태에서 나가시마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 저기 뭐야 그 어떤 손님한테 선물을 받는데 그게 이제 야화예요. 당신하고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보는데 마담은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낮에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이제 대꾸를 이룹니다. 영화의 마지막 결말하고. 그래서 그 이 야마를 너 가질래? 그러면서 이제 줘요. 주인공 나가시마한테.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의 삶은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억적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의젓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장난꾸러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전날에 스나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게 다 알바예요. 알바를 하면서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기절 상태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깨우는 게 이제 장난꾸러기 아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황의 아침을 보여줍니다. 쌀은 떨어져 있고 어떻게든지 이제 대충 먹여가지고 애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아들은 어린이집이고 이제 좀 큰 딸은 학교로 가겠습니다. 자, 그 어쨌든 돌봄 교실 이런 데 있다고 올 거고 엄마는 알바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호텔에서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에서 그 지구본 붙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스나바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늘 잠이 부족하니까 피곤해 쩔어 있고 예민해 있고 여기 때 신경질을 부리는 그 공장에 이쪽에 감독관 저기 과장 같은 사람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이제 화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걸 꾹꾹 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막내가 교자를 먹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교자 지금 막 쌀도 떨어져 있고 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닝콜이 그 사채업체야. 사채업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빚 갚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동수당이라도 받으려고 또 갔더니 또 너는 아동수당이나 받아먹는 놈이냐 그러면서 막 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은 잘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알바를 계속 뛰는데 잠은 부족하고 그래도 돈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사실은 뭐 이런 모습을 저희가 리뷰에서도 올렸지만 리뷰에도 올렸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일을 바이트로 알바를 이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 삶이 안 채워져.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큰딸 의젓한 딸은 엄마를 낳으면서 꿋꿋한 사람이에요. 꿋꿋해요. 얘는. 그래서 힘든 것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바이올린을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배워요. 근데 능력이 좀 있어요. 얘가 잘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또 능력 없는 엄마 그 가난한 엄마에게는 또 어려운 부분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에 핀치는 몰려 있고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 한 명의 캐릭터가 더 등장합니다. 자, 이 캐릭터, 네, 파이터죠, 파이터. 자, 우연히 이제 이 영화가 그런 이제 고난한 삶을 한 3, 40분 정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가시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화를 냈다가 이제 미안하다고 우는 장면이에요. 좋은 엄마예요. 착한 엄마예요. 그런 엄마이고.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인물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잠깐 큰일 났어요 이제 이름을 내가 못 외워가지고 제가 그냥 배우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우도 안 떠. 모리토 미사토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모리토 미사토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혈혈단신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영화 초반엔 나오지 않은데 걷는 것도 일부러 팔자 걸음 같이 막 사례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이제 MMA죠.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인데 이 친구도 훈련 열심히 하고 그 아마 메이저 단체가 있고 마이너 그
인디 단체가 있고 MMA 경우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메이저 단체로 올라가야 돈이 되니까 실력은 연습을 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경력 전적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겨요. 이겨요. 영화에서 한 3번 정도의 MMA 장면이 나오는데 한 그 앞에 있는 장면에서 이 메이저의 마침내 진출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싸우는 정말 도끼 있게 싸우는 파이터예요. 이 모리타 미사토가 연기하는 인물은. 자, 여기 이제 여기 써 있는 자기 이제 이름 써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고 가족도 없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출장 그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 얘가 그 알바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데가 이제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삶이 이제 괴롭다가 이제 영화의 결정적 장면이 뭐냐면 이 나가시마가 이제 일을 하고 귀가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골목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가시마한테 이제 당신 누구냐라고 묻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로 가더니 젊은 아이들한테 그 뭔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무려 5만 엔, 한 우리 하나로 이제 5, 9, 40, 48만 원 정도 되겠네요. 48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번에 큰 돈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장면이 또 겹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날인데 술을 많이 먹고 나가시마가 이제 막 토할까 이제 골목에 있으면서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또 그 자기들 도시락 가게에서 팔던 그 교자 도시락, 만두 도시락을 갖다가 이제 버립니다.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버렸겠죠. 그래서 이 나가시마가 그걸 줄까 고민을 해요. 왜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 교자를 먹고 싶어 하니까 특히 아들내미가 그래서 그걸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막 지났으니까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줄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약간 자존감 문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랑은 정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자존감을 이게 바로 무너뜨리는 그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이 되게 영화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죠. 영화가 돼야 되니까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뭐야 약을 팔던 아저씨, 이게 약을 파는 건데 그 약을 팔던 아저씨가 이제 그 엑스터시라고 우리가 무슨 마약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건 없으니까 하여튼 요즘에 그 알약 형태의 마약이 유통되는 게 전 세계적 문제래요. 그래서 그 약을 파는 아저씨가 있고 그걸 사는 젊고 부유한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하는데 이걸 또 그 돈만 뺏어가는 날치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후다닥 등장해서 이제 아저씨들을 기절시키고 돈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번뜩 떠오른 거지. 떠오르면서 저 사람이 파는 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알약을 벌벌 떨면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교자 도시락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너진 거야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들과 이것을 벗어나게 이거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는 아닙니다. 약간 뭐 스카페이스처럼 뭐 휘황찬란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이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길거리로 나갑니다. 아마 뭐 시노쿠보나 막 약간 좀 어두운 거리 같아요. 아마 뭐 일본의 도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고 하는데 이거 이제 거리가 된 거지. 거리가 됐는데 걸렸어. 이걸 유통하는 아저씨들한테 걸려가지고 한 대 맞습니다. 맞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모리타 미사토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 네 타마에
타마에가 이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어차피 이 친구도 돈이 필요한 친구니까 몸을 팔아야 되는 처지니까요. 뭐 말을 길게 하진 않지만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같이 내가 보디가드 노릇을 하니까 이제 MMA 선수니까요. 전투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같이 할래?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약상한테 정식적으로 하면서 이제 말단 마약 딜러가 되는 거죠. 약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서 나눠 가지고 이제 관문 역할을 타마에가 하고 그다음에 나가시마가 이제 수중적으로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일종의 파트너가 돼요. 자, 뭐 당연히 이제 이 엮여서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이 길거리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친구들하고 이 친구가 타마에랑 그 아까 이제 MMA 하는 타마에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원래 그 성매매 조직에서도 이제 운전 기사를 하면서 살던 그러니까 이제 뒷골목에서 역시 기거하며 사는 친구인데 어쨌든 위험하다는 걸 경고를 하는데 어쨌든 그 연결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이 나가시마가 거래를 했는데 이제 또 누가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타마에가 나타나서 이제 해결하고 이제 데리고 도망가죠. 촬영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이 일본의 길거리, 요 길거리의 이제 밤 장면들을 잘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이제 마약 거래되고 이게 보면은 이 덩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이 왼팔 오른팔들이죠. 주인공이 이제 약물이고요. 사토라고 하는 일종의 조직의 리더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제 락커죠, 락커. 자, 원래 인물, 원래 배우의 인물은 슈퍼비버의 리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태위태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한 장면에 대립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그 오카상 엄마가 이제 두 명의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상들도 오카상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너 엄마가 있니? 엄마가 있니?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인 나가시마도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인 그 사토라고 하는 마약상이 그래요. 엄마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영화의 복선, 이제 스토리의 복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게 다나카 레나라고 옛날에 또 꽤, 그, 데뷔작이나 이럴 때는 또 얼굴이 많이 알려졌던 배우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다나카 레나는 그 아주 부유한 집안에,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강한 집안에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아주 가부장적 집안에서 아주 순종적인 오카상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에게는 골칫거리 딸내미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라고 말하면 좀 심하고요. 한 명의 여자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방황기야. 그래서 그때 길거리에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걔가 이제 바로 이 돈줄 노릇을 하면서 나가시마의 그 알약을 사가는 애예요. 근데 그 애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이 있는 건데 왜냐면 남편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존재이고 이 여성에게 딸내미만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집안일은 네가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게 복선 노릇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오카상 나가시마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좀 순조롭게 풀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딸내미의 또 재능도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딸내미가 이제 기초반 레벨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 타마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뭐 거의 뭐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또 사주면서 재능을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압박과 궁핍함, 고단함을 갖다가 이제 약물 거래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 작품은 물론 승승장구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 테니까.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인데, 나가시마와 타마에가 가서 돈을 더 달라라고 합니다. 5배 정도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싶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돈을 옥가상이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대사를 해요. 이 마약 보스가 사또가.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건사하려는 그런 엄마는 드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비아냥 같은 거리는 말이기도 한데 나가시마의 선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벌써 위태위태한 상황이 됩니다. 영화는 흐름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나가시마의 그래도 이 그런 결심이 가능한 건 이 타마에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쪽에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합니다. 같이 지켜달라.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약 거래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합니다. 약간 그 부분은 설득력이 조금 약한데 마약 거래를 더 어떻게 확대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노출이 쉽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요런 장면들은 이제 잠시나마 완성되어 있던 가족들이 꿈꿨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이런 행복한 순간과 맞물려서 또 절정을 향해 나가는데 타마에도 그런 그 이 체육관 회장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기회를 잘 얻어서 메이저 대회에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절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성공하기 힘들지만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떠한 일련의 사고로 이들 이제 약을 파는 아이들의 중에서 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고죠. 교통사고 같은 걸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의 현장에 나타난 사토에게 이 전직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전직 경찰이 또 이 영화의 등장인물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때립니다. 상황은 위기에 몰렸다는 상황이 되고, 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 나가시마와 타마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영화에는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나가시마의 첫째 딸의 경우에는 이지메를 당하는데, 그 이지메를 당하면서도 엄마가 사준 그 바이올린의 본체를 잘 유지하고 줄만 끊김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만지는 짝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타마의 그 MMA 마지막 경기도 사운드를 죽이고 사운드 그 현장음만 살려가면서 상당히 처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이제 교차되면서 영화의 이제 파멸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돼야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일을 손을 댔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낳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근데 감독은 이걸 열린 장면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향을 향해서 가는지가 나이트 플라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까 이제 앞부분에 이 영화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나가시마, 이게 물론 사실 범죄자 얘기죠. 어쨌든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이가 진짜 어린이 둘을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가시마라고 하는 인물이 엄마지만 그 아이를 정말 위한다면 뭐 이런 범죄자가 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파멸의 길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그 영화의 앞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 나가시마가 겪는 이제 삶의 고통의 크기가 굉장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마가 물론 상상의 나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범죄에 발을 담근다는 게 이해가 되죠. 나가시마는 스스로 약물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불안한 감정을 통해서도 이 아이들의 이제 그 미래를 꿈꾸기 위한다는 생각을 하고 타마에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가상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게 돼요. 타마의 남성적 행동들은 일종의 가장 같은 일종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범죄 영화의 범주 안에서 이들이 결국 그 부정적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영화에 이제 복선이 충분히 깔려 있고 영화의 등장 인물들이 일단 이 무너짐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현실적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의 밤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뒷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약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결국은 파멸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이 영화의 또 좋은 그 두드러진 측면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나가시마라고 하는 이 여성이고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라는 점이 상당히 되게 비극적인 거죠. 영화는 뭐 그걸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21세기 그 후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이게 지금 미혼모는 아니죠. 그 홀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21세기의 엄마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엄마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이 나이트 플라워에는 그런 빈곤의 문제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가시마가 맨 처음에 관공서에서 호소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장면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는 게 이게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좀 이제 아동수당을 달라는 거죠. 격달에 한 번씩 주는 건데 시달리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약상에도 가가지고 똑같이 호소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공서는 뭡니까?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약상은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국 마약상들의 이 사또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영화의 틈새에서 이 왼팔 오른팔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 엄마가 있니? 그러면 이제 왼팔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 그 그런 존재 비슷한 게 있다. 그러니까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시마의 그 미래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가시마. 근데 나가시마는 그 아마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겠죠. 근데 그 선택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영화는 그런 그 사실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도쿄의 뭐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이제 지금 이 마약에 대한 걱정은 지금 21세기 공통적 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근심이 이 영화에도 잘 투영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현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핸드헬드라든가 이런 현장감을 살리는 장면 구성. 이게 약간 영화도 색감을 보면 일본 영화에 나타나는 좀 필름틱한 좀 흐린 느낌이 별로 없고 상당히 현장감이 있고 그것도 사실적인 묘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화라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 드라마를 구성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진 영화여서 보기가 편하진 않죠. 이야기 자체가 이게 지옥 얘기니까 결국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편하진 않지만 영화를 따라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두 배우들이 개성 있는 연기를 했고요. 또 연기를 잘했고요. 그
이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의 그런 또 막장은 아니야.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이 막 나가는 애들이면 얘네들이 막 이 주인공들이 막 나가는 애들이면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그 답답하지 않죠. 근데 이 막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선택을 잘못했죠. 그런 것들에서 뭔가 느끼는 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무시하기에는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얘기해 봤네요. 아마도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 조회수는 뭐 하긴 뭐 제 채널에 조회수 잘 나오는 영화는 모르겠어요. 뭔지. 자, 한국 영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이트 플라워 봤으니까 리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영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후반부 좀 약간 충격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칩니다.